데드리프트의 교과서적인 내용 중 하나, 절대 허리가 구부러져서는 안 되고 절대 허리가 과하게 펴져서도 안 된다. 항상 허리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그때 허리가 가장 안전하다. 중립보다는 약간의 아치를 만드는 것도 좋다. 왜냐면 요추는 살짝 전만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약간의 아치는 오히려 당연한 거다. 만약 데드리프트 중 허리가 구부러진다면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져 섬유륜이 찢어질 위험이 높고 그 사이로 수액이 튀어나오는 추간판 탈출증을 겪게 될 수도 있으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한때 허리를 과신전하면서 데드리프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배적인 시절도 있었지만 그땐 피트니스와 과학이 전혀 만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많은 운동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척추는 항상 중립을 유지하며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이제 옆집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척추를 구부려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린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스트렝스 훈련을 해오고 지도해왔던 분들은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라며 반기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프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허리의 안전을 위해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지만 중립을 유지한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에 이 연구에서는 데드리프트와 같은 고중량 리프팅을 할 때 허리가 굴곡된 상태, 과신전한 상태, 그리고 중립 상태에서 몸통 근육들의 활성도, 몸통 신전근의 모멘트, 그리고 신경근 효율성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조금 놀라운데요. 허리가 굴곡되어 있을 때가 과신전이나 중립 자세로 있을 때보다 몸통 신전근의 모멘트를 생성하는 능력과 신경근 효율성이 더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신전이나 중립 상태에 비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척추 기립근의 상하부, 다혈근에서 근 활성도가 적게 나왔다는 것인데요. 같은 중량을 들어올리는 데 있어서 근 활성도가 적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힘으로도 중량을 들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근 활성도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더 크고 비효율적으로 힘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심지어 연구에서 허리가 굴곡된 각도를 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구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인데요. 그리고 논문에서는 왜 요추가 굴곡되었을 때 더 큰 힘을 출력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육대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 근육 길이 장력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력을 출력하기 좋은 근육의 최적의 길이가 있는데 너무 길어져 있거나 혹은 너무 짧아져 있을 때보다 적정한 길이에서 큰 힘을 발휘해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과신전되어 있을 때나 혹은 중립 상태로 있을 때보다 굴곡 상태에 있을 때 몸통 신전근들이 최적의 근력을 발휘하는 길이에 놓인다는 것이죠. 또한 신경근 효율성이 높게 나온 이유는 척추가 구부려진 각도에서 척추 후면의 수동 조직 구조물들의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요추를 최대로 구부렸을 때 수동 조직 구조물들의 기여도는 더 높아져서 신경 효율성이 더 좋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구부려진 허리로 리프팅을 할 때 몸통 신전근의 모멘트가 올라가고 신경근 효율성이 올라가기에 허리에도 더 안전하고 더 큰 힘을 출력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의문점은 논문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인대와 같은 수동 조직 구조물들의 기여도가 높은 상태로 반복이 이루어졌을 때 허리의 전당력 증가 혹은 인대의 크립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량을 들어올리기 위해 인대와 같은 조직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왜 그 위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가 조금 의문이지만 한편으로는 고중량 리프팅에서는 그닥 반복수가 높지 않기에 그 위험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오히려 모멘트의 증가와 신경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더 안전한 요소로 평가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파워리프팅 대회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척추가 구부러진 상태로 리프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 논문이 대변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초보자들에게 데드리프트를 지도할 때 굴곡된 척추로 데드리프트를 지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3분 운동과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올바른 힙힌지를 만들어 엉덩이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니 엉덩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엉덩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근력이 허리에서 발휘되는 경우가 많아 첫 번째로 그것을 고치고자 사용하는 것이 데드리프트인데 초보자의 허리를 구부리게 한 후 데드리프트를 지도한다면 엉덩이 사용하는 방법을 완벽히
완벽히 터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허리가 구부러졌다고 해서 엉덩이를 사용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 인지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고중량 훈련이 가능한 사람들이 데드리프트 중 자연스럽게 허리 굴곡이 나타나는 것을 굳이 다친다, 위험하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척추가 굴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체부터 척추까지 모든 신전근이 몸통을 세우는 방향으로 모멘트를 발휘하고 있기에 올바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허리가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해왔지만 앞선 논문에서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준 듯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척추 중립을 만들려다가 허리에서 과도한 신전근의 힘이 발생되어 하지와의 연결성이 깨져 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논문 한편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하던 동작을 갑작스럽게 바꿔서 하는 일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소중하니까요. 아프지 마세요. 3분 운동 과학이었습니다.